요즘 제가 생각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두 단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글로벌 리더스 그룹 사장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메나테크 사업을 지금 14년 정도를 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자리 또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되게 많이 떨립니다. 지금 아마 혈압이 지금 되게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에서 좀 떨림이 전달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은 강의가 아니고요. 제가 굿 멘토를 읽으면서 느낀 점, 또 제가 변화된 점을 그냥 스토리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넘겨주세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소개를 좀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 후에 갑자기 성인 아토피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는 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성인 아토피 때문에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다가 한 2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도 못하고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서 먹고 자고 치료의 시간들을 오랫동안 갖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너무너무 몸이 힘드니까 물속에서도 자보고 팔을 묶고도 자보고 많은 그런 그 시간들 속에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또 우울증도 오고 결국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매일매일이 살아야 되는 거라면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장모님과 아내 앞에서 저 그만 오늘 죽겠다고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어느 정도 거치고 조금 회복이 되어서 간신히 이제 다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물포란 곳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는 건 거의 뭐 4시간 반, 5시간의 지옥철을 타고 다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저를 닮아서 아이가 또 아토피까지 생기게 되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아내가 제가 늘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아내가 그날도 제가 1시인가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갔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행복해?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너무너무 힘들게 너무너무 하루를 견뎌내는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삶이었는데 아내가 행복하냐고 물어보니까 라는 대답을 바로는 못했었고요. 한 몇 초 있다가 라고 정말 자신감 없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내가 과부야?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게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더라고요. 등을 돌리고. 그리고 나서 또 며칠 있다가 그때도 일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장모님이 밤 12시에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때도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직장에서. 이서방, 계속 이렇게 살 건가? 왜요 장모님 무슨 일 있어요? 했더니 아내가 장모님 댁에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계속 울고만 있다가 잠들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본 장모님께서 너무 마음이 속상하니까 그 시간에 일을 하고 있는 저한테 전화가 오셨던 거죠. 거기에 하이미 아토피까지. 저는 이때 딱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막막했습니다. 이 굿멘토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막했어요.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정말 너무나 답답한 하지만 전혀 문제 해결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러면서 이 책에 있는 저자가 잭이라고 하는 저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도대체 멘토가 누구야? 어디서 찾을 수 있어? 그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있어? 만나게라도 해줄 거야? 라는 어떤 질문을 하고 찾기 시작을 했었죠. 근데 저는 2012년도에 이제 메나테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돌이켜보면 하이미 아토피가 우리 가정에는 되게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그 하이미 아토피 덕분에 이 메나테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제품은 반신반의하고 또 많이 이렇게 알아보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제품이 있었구나. 내가 왜 이걸 몰랐지? 하면서 제품의 어떤 그런 근거와 또 효능 효과를 확인하고 제품을 먹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이가 좋아졌죠. 감사하게도. 그리고 돌잔치도 너무나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제 학원을 접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제 이 학원을 할까? 메나텍 사업을 할까? 되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자영업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메나테크 사업이 낫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게끔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저보고 여보 우리 그 스폰서님들이 계시는데 당신을 좀 보고 싶대. 그래서 식당에 또 회의하러 오신다니까 겸사겸사 식당에서 한번 얼굴 좀 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먼저 그 식당에 저희 장모님 식당에서 우리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었고 그때 오신 분들이 지금으로 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뜨신 거거든요. 이명진 배조원 사장님, 그리고 배재현 최정원 사장님, 유희선 김희정 사장님께서 저를 컨택하려고 오신 거예요. 물론 뭐 지금은 그렇게 대단하시지만 그때는 그렇게 대단하진 않으셨어요. 예, 이명진 배조원 사장님만 실버 PD셨고 나머지는 뭐 다 PD가 아니셨으니까 그때 당시는 초창기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임이 아버님 일로 와서 좀 그쪽만 같이 앉아서 얘기 나누시죠. 그래서 얘기를 했길래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됐고요. 저기 빨리 그냥 얘기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그 좀 정말 매몰차게 했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돌이켜보면 매몰차게 했었던 그분들이 저는 정말 그때 당시는 편견과 선입견이 강했을 때였기 때문에 피라미드는 우리말로 하면 다단계, 영어로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그나물의 그밥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결국엔 저 사람들도 다 그냥 사기꾼들이야 라고 그때 당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끔찍하죠. 만약에 그때 그분들을 상처를 주고 떠나보냈고 그분들이 나가면서 야 이민호는 별로야. 그냥 다 이상 컨택하지 마. 그냥 추경호 사장 강진만 하세요. 라고 하고 저를 컨택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자리는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고두고 스폰서님들이 가끔은 그때 저를 골려먹기는 해요. 지금도. 네, 그때 이민호 사장님 그랬었지 하면서. 그런데 저한테는 되게 불청객이었었던 그 스폰서님들이 제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었던 군 멘토였는지는 그때 당시는 몰랐고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사장님들을 처음 오신 분들을 초대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해서 이 자리에 초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맛있는 거 사준다고 놀러 가자고 뭐 해서 올 수도 있고요. 딱 한 번만 와달라고 해서 오셨을 수도 있고요. 또는 협박을 해서 오셨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이유로 해서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전 분명히 제 경험상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분들이 오늘 초대하신 그분들이 사장님들에겐 군 멘토가 저는 되어줄 거라고 확신을 하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토록 찾았었던 군 멘토가 세상의 군 멘토와는 다르더라고요. 김미경 대학이나 많은 유수의 그런 그 자기개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돈을 내고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아요. 그럼 뭐라고 하죠? 당신만의 도구를 만들어서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교육비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메나테크는 도구도 주고 그 다음에 도와주고 내가 성공할 때까지 함께 하잖아요. 이런 군 멘토가 과연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정말 제가 군 멘토를 만나서 평범 이하였었던 제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저보다 더 훌륭하신 사장님들께서는 메나테크라고 하는 글로벌 리더스 그룹이라고 하는 군 멘토 사장님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책은 9챕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제가 한 챕터씩 제 느낀 점, 제 경험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레슨 1, 첫 번째는요. 과감하게 돌파하라예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힘든 상황을 고쳐보려고 어떤 결정을 내리지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24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저는 사장님들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이 뭔가 바뀌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어때요? 생각만 하고 행동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요. 분명히 초대하신 분들과 약속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갈까? 말까? 꼭 가야 되나?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굳이 꼭 가야 되나? 꼭 7만 원 때문에 가야 되나? 별의별 생각을 오늘 아침까지도 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없으신가 봐요. 이야. 아니면 티를 안 내셨거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박 2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특히 지방에서 오시는 사장님들은 더 많은 대가 지불하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변화시킨 사장님들은요, 이미 돌파하신 거고요. 또 이미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돌파해서 반의 성공을 이루신 사장님들을 위해서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12년도에 메나테크를 만났는데요. 그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살아왔었던 직장인의 삶, 그리고 아내가 해왔었던 음악학원 원장으로서의 삶을 보았을 때와 메나테크 사장님들, 스폰서 사장님들 삶은 너무나 달랐어요. 너무나 격차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저는 열심히 일을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와서 그렇게 일을 해도 수입이 너무 적었었는데 어떻게 이분들은 이렇게 많은 돈을 벌면서 이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지? 이게 과연 진짜일까? 물음표를 정말 많이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스폰서님들을 믿고 한번 1년 동안 정말 내가 미쳐서 한번 이걸 해보도록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제가 고피디 세미나라는 곳을 처음 갔을 때 제 귀에 아주 인상 깊었던 한마디가 있었는데 그 말이 뭐였냐면 고피디 세미나에 한 달도 빠지지 않고 1년 12달을 오게 되면 PD가 된다고 하는 말이 저한테는 되게 제가 처음 참석한 고피디 세미나에서 마음에 되게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그래, 내가 고피디 세미나에 한 달도 빠지지 않고 12달 한번 와보자. 그리고 정말 1년 동안 집중을 해보자. 그냥 대충 하라고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 이 스폰서님들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헌신해 주려고 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려고 하는데 어찌 보면 나보다 나의 성공을 더 원하고 있는데 내가 1년만 정말 집중을 해본다면 여기에서 분명히 저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한번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 돌파를 시도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망적인 미래를 향해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행동뿐 아니라 생각에도 책임을 져야 했었죠. 21세기형 비즈니스라는 책에 이런 사사분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그 사업의 비전에 대해서도 강의할 때 많이 나오죠. 직장인 영역과 자영업 영역이 있고 또 우리는 그래서 사업가 영역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사업 초창기에 그 내용을 듣고 물론 부업으로 하다가 또 사업으로 하다가 이렇게 전환까지 돼서 사업의 전환은 이루어졌지만 가치관의 전환, 생각의 전환, 마음의 전환까지는 되어졌던 것 같지가 않아요. 여전히 저는 직장인의 마인드였고 아내인 추경원 사장은 여전히 자영업자의 마인드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시키는 일만 집중적으로 잘 해왔었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일을 해보지 못했었고요. 아내는 자영업자의 마인드였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여야 돼요. 내가 우리 팀의 최고해야지 되고 내가 다 잘해야 내야 되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운이 좋게도 감사하게도 PD가 빨리 되었지만 그 시간을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더 이상 성장이 되지 않고 정체가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생각과 말까지 우리가 변하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을 또 깨달을 수 있게 되었었죠. 그러면서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87페이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장하고 싶다면 편안한 기존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바로 발전의 시작이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메나테크의 첫 인상이 되게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만병통치약 같았었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단계 판매라는 방식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피디 세미나를 참석하고 MBA를 계속 참석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편견과 선입견이 사라지고 실제로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업 초창기에 이명진 사장님 댁에 되게 일주일에 3-4번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의장에서는 얼마든지 마이크를 붙잡고 좋은 얘기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면은 청소를 다 해놓고 이렇게 손님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어때요? 갑자기 파트너나 지인이 찾아온다고 하면 집이 난장판인데 이렇게 어떻게 뭐 연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타이밍에 스폰서 사장님 집에 되게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이분들의 삶이 진짜인가?
되게 많이 확인하고 싶었었고요. 또 많이 만나면서 정말 궁금했던 것들을 많이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간절했었거든요. 정말 건강의 문제를 넘어서서 제가 처해 있는 그 직장인의 삶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었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게 진짜 될까? 될 수 있는 일인가라고 하는 확신이,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질문들을 상담을 통해서 그때는 상담이란 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이 궁금증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만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제 고정된 아주 편협된 사고방식들이 바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감사하게도 PD도 되고 브론즈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전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업이 더 이렇게 더딜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무렵에 작년에 굿 투 그레이트라고 하는 경영 서적을 그룹에서 함께 읽을 때 함께 읽으면서 거기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굿 투 그레이트,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갈 때에 가장 큰 적은 좋은 것, 편안한 상황, 안락함, 안일함이 가장 위대함으로 가는 데서 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브론즈 PD가 안정이 되고 월 1,000만 원 이상씩 따박따박 들어오게 되니까요. 정말 많은 고민들이 해결이 되고 더 이상 어떤 뭔가 바람이 없고 막 조금 여유 있게 좀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하게 되면서 사업에 약간 정체가 왔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또한도 편협한 이 사고방식을 바꿔야만 메나테크를 오기 전도 중요하지만 메나테크 사업을 하면서도 이 사고방식의 변화는 계속 필요하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슨 4 여기 사소한 일을 잘하자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114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기준과 당신이 판단하는 척도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어떤 파트너와의 오랫동안 거의 한 10년 정도 같이 사업을 해왔었던 그 파트너와 되게 관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좀 마음에 좀 상처도 있었고 그래서 화도 좀 났던 것 같아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사장님한테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만데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사장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지? 라는 충격적인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의 생각도 사실이고 파트너 사장님의 생각도 사실이고 나의 기준도 당연하고 파트너 사장님의 기준도 당연한데 중요한 건 나의 기준도 상대방의 기준도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자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 못하겠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죠. 그 이해는 누구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내 입장. 상대방도 자기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그 또 대상자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결정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해하지 않기로 결정했어, 나는. 그러니까 당신도 이해하지 마. 왜냐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살아온 전 인생을 알아야만 그의 기쁨, 그의 슬픔, 그의 성장 배경들을 알아야만 우리는 감히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자식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요. 생각보다 배우자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요. 생각보다 나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누구를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라는 얘기 할 때마다 사장님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그분을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해 주세요. 다를 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그 부담감들이 좀 내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고 또 적용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그러면 왜 내가 그토록 잘해줬었던 그 파트너분이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여기서 말하는 사소한 일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약속 시간을 좀 많이 늦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약속 시간을 좀 많이 늦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에게는 약속 시간이 목숨보다도 중요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우, 그냥 차가 좀 막혔는데, 좀 늦었는데,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늦는 사람들은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늦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들, 약속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은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런 상황이 싫어서 더 일찍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별로 대수롭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나는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파트너의 어떤 그런 문제가 그분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것을 내가 사소하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속 대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분한테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 어떤 말, 행동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은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려고 그 이후로 저는 생각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슨 5에요. 안개를 걷어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책 131페이지에 보면은요. 짙은 안개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두 가지는 바로 끊임없는 걱정과 늘 부정적인 감정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가 사업 초창기 때 너무 PD가 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성공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PD라고 하는 배지도 막 달고 싶고, 그리고 막 정말 홈미팅 같은 것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마음 가운데는 또 다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네가 할 수 있겠어? 저들만 될 수 있는 거야. 정말 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 보통 보면은 마음에서 천사하고 악마가 막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질문들도 계속 끊임없이 이 안에서 싸우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적용했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나는 예스맨이 되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저는 네트워크 사업이 처음이었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스폰서 사장님들은 네트워크에서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수익 구조상 파트너가 잘 돼야만 스폰서가 잘 되는데 파트너가 안 되라고 스폰서님들이 이상한 것을 강요하거나 말도 안 되는 거를 요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내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험치가 없으니까, 그리고 왜 나한테 이걸 하라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조차도 그래, 예스맨이 한번 돼보자.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스폰서 사장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하면은 일단 시도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물어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되게 사장님들 되게 막연하지 않으세요? 네트워크 사업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활용하고 시스템에 조인이 되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이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막연했었던 거였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예스맨이 돼서 스폰서 사람들이 안내해 주는 대로 한번 따라보자 라고 했더니 어찌 보면 되게 막연했었던 안개와도 같은 그 뿌였었던 상황들이 집중되고 많이 개선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초창기에는요, 지금처럼 MBS라고 하는 그런 아주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고기버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매일매일 그냥 스폰서 사람들이 이것만 한번 해보자. 책 읽고 유튜브 영상 듣고 또 미팅에 참석하고 또 상담하고 이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 시간들을 그냥 매일매일 결과가 나오지 않던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해봤었던 기억들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초창기에 어느 분의 강의를 통해서 그런 문구를 봤는데 참 기억이 나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게 팁의 속담이었었는데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요, 이해가 되신 분들이고 아직 웃지 않으시는 분들은 뭔 소리야?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이거는 박수 칠 타이밍이 아닌데? 희한하네요. 네. 많은 분들이 근심, 걱정,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은 미리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인생의 경험이 고생을 생각보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힘든 일도 좋은 일도 시간이 지나면 힘든 일이 힘든 일이 아니었고 좋은 일이 좋은 일이 아니었을 수 있다. 정말 이 시간엔 좋은 일이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고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라고 원망하는 일이 나중에는 기회가 되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걱정하는 대신에 이 책에서 세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첫 번째, 앞서 생각하지 마세요. 미리 생각하지 마세요.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통제할 수 없는 걸 통제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과거도 통제할 수 없고요, 미래도 통제할 수 없어요. 다만 오늘의 지금 여기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바쁘게 살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